편한 거는 제가 아영 쪽 연기는 그런 느낌의 역할을 해보다 보니까 편하기는 그 역할이 더 편하긴 했지만 뭔가 재미있고 계속 떨리는 작업은 아무래도 한객주 쪽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영화 전편에 이렇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약간 정조 때가 뭐 문화적인 르네상스라고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천주교가 그 당시 전래되면서부터 봉건 시대 해체와 뭐 비슷한 류의 이제 새로운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문물들과 함께 들여오기 시작하고 그걸로 인해서 되게 정치적으로도 혼란했던 시기였었는데요. 그 정조 시대를 배경으로 새 시대를 살아가는 그 한 여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이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노비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려고 하는 한 시대를 참 몸으로 살았던 어떤 그 신여성이었죠, 그 당시에. 그러한 그 김아영을 표현하기 위해서 천주사상을 도입해야 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탐정, 그러니까 이제 김명민 씨가 하는 명탐정이 결국 트라우마로 갖고 있었던 그 천주교의 세례자였다라는 부분이 결국은 그 극중의 악인이었던 임판서에게 약점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일이 더 좀 복잡하게 꼬이고 그런 어떤 갈등 요인으로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스토리를 풀어가면서의 어떤 갈등 요인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새로운 사상을 표현하고자 그 당시에 천주교라는 그 외부로부터 왔던 문물을 이제 차용하고 세팅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후속편이라는 건 사실 애초에 그걸 뭐 상정하고 만들진 않는데요. 다만 영화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면서 김명민이라는 배우가 만든 이 허당 이 탐정 캐릭터가 한 번 하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은 들긴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가벼운 배우도 아니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뭐 또 무조건 무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균형을 잘 맞춰서 어떻게 보면 되게 귀엽고 되게 여러 가지로 몰입하게 만드는 캐릭터를 만들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 탐정 캐릭터라든지 이런 면으로 전체적으로 뭐 연기자들의 호흡 이런 것만 봤을 때는 한 번 하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희 영화가 원작에서의 그 연료문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원작의 소재를 따왔지만 그 원작 소설과는 좀 갭이 있고요. 또 거기서 감독님과 작가 선생님이 각색을 많이 하셔서 아마도 저에게 배우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마 원작 소설에 대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것 같고 저희 또한 뭐 그렇게 중요함을 못 느껴서 읽질 않았고요. 그보다는 저희가 각자 맡은 그 캐릭터와 감독님께서 각색하신 그 부분에 따른 그 캐릭터를 더 추구하는데, 캐릭터를 형성하는데 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소설에는 아영이랑 객주가 다른 인물로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처음 그 시나리오도 그렇게 원래 쓰여졌다가 한 인물이 되면서 여배우로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원장이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연출과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또 촬영할 때, 그 다음에 마지막 편집할 때 가장 고민이 됐던 부분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이 영화도 되게 여러 버전으로 편집을 해서 이제 공개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과연 그 단서라는 부분을 그렇게 짚어서 보여줘야 할까? 아니면 이 부분 자체를 다 원래처럼 다 묻어놓고 관객들에게 찾으라고 해야 할까? 그 부분은 아마 그 추리물을 일반에게 공개할 때 모든 감독들이 아마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 판단에는 어쨌든 그 애초에 감춰져 있던 그런 단서들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공개를 하자 쪽으로 결론을 사실 내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관적으로 조금 쉽게 애초에 의도와는 조금 쉽게 단서를 공개하자라고 나중에 결론을 내리게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버전은 있지만 이번 영화는 이런 식으로 단서를 공개를 하고 그렇게 추리하게 나가게끔 관객들로 하여금
그렇게 뭐 결론을 사실 내렸습니다. 영화를 만들면서요. 일단 처음 시나리오를 읽었을 땐 물론 작품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이 되기도 하지만 첫 번째는 시나리오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사극이지만 제가 막 만화책 보듯이 너무 재밌게 읽었고 그 다음 제가 맡아야 될 캐릭터를 보는 부분인데 섹시함 쪽보다는 뭔가 비밀을 간직하고 아영이의 하늘 품격을 복수를 하려는 그 입체적인 역할에 먼저 끌렸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꼭 이제 명탐정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객주의 미모를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뭔가 파격적인 거를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섹시미나 과한 헤어 메이크업이나 또 아영이에서 변장한 부분이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나의 가족을 이렇게 했다면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이 했을 때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객주의 심정이 이해가 되니까 이유 있는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처음으로 그런 시상식이 아닌 자리에서 노출된 의상을 입는다는 게. 근데 많은 스태프분들이나 다들 객주의 변신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해주셨던 부분이라서 이렇게 창피하고 부끄럽다기보다는 되게 공들여서 의상이나 이런 과정이 굉장히 길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이 객주를 어색해하고 부끄러워한다면 그걸 표현한 데서도 물론 티가 나고 상대 배우도 불편하게 되는 요소니까 하는 동안에는 초반에 맞춰가는데 말고는 현장에서는 굉장히 제가 또 객주의 이런 모습으로 뭔가 이렇게 과한 꾸밈을 역할에서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즐기면서 재밌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연출 성향이 딱히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영화는 사극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현대극보다 사극을 그렇게 즐겨보는 타입이 아니어서 그렇지만 내용상으로 재미있는 부분을 사극이라는 이유로 저처럼 안 보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시대적인 배경만 사극, 그러니까 역사 조선시대일 뿐이지 전체적인 어떤 뭐 속도감이나 보는 뭐 그런 느낌은 조금은 현대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단 배우분들도 뭐 대사의 호흡이나 뭐 동작 이런 것도 되게 역동적이어야 했고요. 뭐 그걸 따라서 촬영이나 여러 가지 이런 장비도 되게 뭐 역동적으로 많이 스피디하게 뭐 움직였어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오락적인 포인트를 위해서 좀 속도감을 갖고 사람들, 관객들로 하여금 지루함을 안 느끼게 해보고 싶다라는 게 이번 연출의 포인트였기 때문에 전작이나 다른 뭐 성향의 작품보다는 좀 속도감이 있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세 편 중에서 제일 낫었고요. 그 당시에 제가 받은 시나리오가 세 편이었는데 네, 제일 낫었고 제가 안 하면 또 다른 사람이 할까봐. 네. 그리고 일단 너무 재밌었어요, 시나리오가. 그 전작을 좀 어두운 작품을 해서 그랬는지 좀 밝은 작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욕망이 조금은 있었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다 제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시나리오였던 것 같아요. 또 감독님에 대한 뒷조사 아닌 뒷조사도 나름 해봤는데 신뢰가 뭐 엄청나서 꼭 이 감독님과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톤은 다 잡고 들어간 거고요. 정말 바쁘게 움직이는 촬영장에서 그런 일일이 톤까지 잡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리딩 때부터 한 4가지 톤 정도를 기본으로 잡고 연습을 했었어요. 감독님과 맞춰보고 서피를 대할 때 그런 편안함, 또 한객주를 대할 때, 또 임금 앞에 갔을 때, 또 노비들을 대할 때 그런 4가지 톤을 기본으로 또 탐정 톤 해서
기본으로 이제 감독님과 딱 맞춰보고 1대는 이렇게 1대는 이렇게 해서 가자. 네,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또 객주와 아영이의 차이점을 덧수하는 부분도 있었고 아무래도 처음 이렇게 차가운 캐릭터의 느낌을 맡다 보니까 같은 객주라도 누가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 다르듯이 저한테 맞는 좀 더 이렇게 차갑고 뭔가 비밀을 간직한 객주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실 감독님이랑 둘이 처음에 미팅을 하면서 톤에 대한 회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여러 가지 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또 대본 리딩 했을 때는 선배님 같은 경우는 톤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시고 해서 현장에서는 정말 굉장히 스피드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톤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다 맞춰놓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디테일에 대한 거를 연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감독님께서 너무 편하게 얘기하라고 이렇게 많이 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촬영 전에 이렇게 뭔가 계획을 세운다든지 뭐 그런 건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이제 명민 씨가 워낙에 또 보이스가 좋고 하니까 현장에서 배우랑 같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촬영하면서 뭔가 이렇게 조금 찾아가고 좀 만들어내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사실 저희 쪽에서는 사전 미팅으로 뭐 톤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잡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촬영 현장에는 맞춰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각자 캐릭터에 몰입된 연기자끼리 막 부딪히는 이런 게 되게 생동감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리얼하고 좋았거든요. 근데 처음에 김명민 씨를 만나러 갔을 때 이미 작품 분석을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너무 또 편향된 어떤 고정관념이 되지 않을까 고민도 뭐 잠깐 했었지만 오히려 저는 되게 진중한 면만 많이 봐가지고 사석에서 만났던 김명민 씨가 되게 진지하지만은 않은 뭐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 영화 전반에 걸쳐서 다 나온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어떨 때는 되게 뭐 번뜩이면서도 하지만 어떨 때는 되게 좀 허술해 보이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뭐 얘기가 어떤 연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김명민 씨 본인이 그랬어요. 코믹 부분은 코미디 연기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에 있는 이 명탐정의 캐릭터를 연기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연기의 폭이 넓었던 이 명탐정의 캐릭터를 정말로 힘 안 들이고 이렇게 해낸 거 보면 뭐 천재성이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중간에 영화 중간중간에 보이는 여러 가지 애드립 상황이 꽤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김명민 씨가 본인이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되게 꽤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현장에도 진짜 많았던 걸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천재적인 면도 많고 허술한 부분도 분명히 많더라고요. 사석에서 만나보니까요.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그 원작에 있는 연료문의 비밀에 보면 그 흑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작을 근간으로 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다시 만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되게 오락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촬영 준비를 하면서는 뭐 아무튼 이게 그 잊지 않은 동물을 표현하는 부분은 사실 되게 여러 감독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실제 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자라고 판단했던 건 그 CG의 질감보다는 좀 생동감 있는 개의 움직임을 갖고자 했었고 어쨌든 흑과 열연을 보여주신 김명민 씨가 되게 연기를 되게 잘하셨던 것 같고 김명민 씨는 개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건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왼쪽. 네, 정신 없으시죠? 네. 약간 웃어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사진 예쁘게 잘 찍어주세요. 영화를 보다가. 네, 그리고 약간 오른쪽. 오늘 팬서비스 확실하신데? 감사드립니다. 네.